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PC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적 입장에서 미중 무역 합의를 타결시켜야 된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가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바로 GDP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자,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9년 올해 1분기죠. 미국의 GDP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나온 것을 이전 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중국의 1분기 GDP인데요. 이 또한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잘 나왔죠. 아직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왔습니다. 1분기 미중 양국의 GDP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양국이 배짱을 부리고 무역 합의를 늦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고 양국의 관세가 끝도 없이 또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상 무역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지난 1930년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400%까지 관세를 이렇게 인상하게 되는데요. 보복 관세로 인해서 당시 미국과 유럽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이 됐고 미국의 GDP는 그림처럼 거의 50% 가까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다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GDP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미국의 GDP가 크게 떨어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과연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과 트럼프는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자, 그림과 같이 역사적으로 GDP가 2% 성장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이럴 가능성이 높은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만약 미중 무역 합의가 결렬되거나 무기한으로 연장될 경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락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2020년 11월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2020년 유력한 대선 후보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이 있죠. 당장 올해 말부터는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합의의 이 완전한 결렬로 만약에 미국의 GDP가 급감을 한다면 공화당과 트럼프는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미래를 걸고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얻어내는 이런 애국자 정치인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트위터 및 인터뷰 이런 행보를 보면 상당히 계획되고 정치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에머슨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 지지율이 46%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54%로 발표되었는데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자 조 바이든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가 가장 상대하기 좋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 때문이고요.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SNS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지금 두 가지죠. 트럼프와 공화당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11월에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면 GDP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화당도 다수석을 차지하기 어렵겠죠. 자, 미국의 GDP 성장률 둔화로 만약에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정권 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가 실물 경제로 나타나기 전 타결이 된다면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인데요. 그게 바로 6월의 G20 회의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최고 권력자는 국가주석, 당서기,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이 중 국가주석의 자리는 임기 제한이 있는데요. 5년씩 총 2번, 그렇게 총 10년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2023년 당 대회 이전에 시진핑은 주석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했지만 지난해 개헌을 통하여 임기 제한을 폐지했죠. 시진핑은 지도부를 개편해서 견제 없는 절대 권력으로 집권한 상태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정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처럼 당장에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이 아닌 만큼 중국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입장이 다를 뿐 결국은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미중 무역 합의를 타결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은 미국과 중국이 동일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시진핑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의견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다수의 애널리스트 및 유명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참고한 것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경제지표를 확인하고요. 국내 및 해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거의 많이 확인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공통되고 근거가 확실하고 명확한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이것으로 투자 전략을 짜고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